네, 반갑습니다. 부모사님 귀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잠시 먼저 제가 그러면 스크린을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안 보이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굉장히 기쁘고 영광입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 이름 김종대이고 아내와 함께 클락스턴, 조지아 애틀란타 인근의 클락스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리제너레이션 무브먼트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서 지금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하는 일은 그곳에서 난민 및 이민자 청소년들의 교육에 힘쓰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을 멀리서 응원만 했어도 제가 함께 참여하지 못해가지고 오늘의 발제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준비하면서 더욱 이보교의 비전과 발자취에 대해 조금 더 알고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같은 한인으로서 이보교를 그동안 이끌어온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었고 또 한인교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모습에 저는 개인적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 하나님과 함께 From Surviving to Thriving 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로 환대와 임파워먼트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로 차세대 디아스포라에게서 발견한 희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4년간은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서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이전에도 특히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반이민, 반난민 정책은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활동하는 클락스턴은 미국 정부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년 약 1,500명 정도의 난민이 미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서 정착하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 약 10만 명 미만이었던 그런 난민 쿼터를 트럼프 대통령이 15,000명까지 대폭 줄여버려서 커뮤니티 안에서도 실제로 많은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트럼프의 반이민, 반난민 정책을 180도 바꿀 것으로 약속을 하고 실제로 총체적인 이민법 개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굉장히 이민법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고 한시름은 놓았을지도 몰라도 여전히 풀어야 될 과제는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앞으로 우리의 초점을 Survive 모드에서 Thrive 모드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일단 더 나아가기 전에 제가 디스클레이머가 몇 개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이보교는 그동안 이민자들의 Surviving과 Thriving을 각각 센터교회, 후원교회, 복지교회라는 모델을 통해서 굉장히 총체적으로 그리고 전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통받는 이민자들의 고통을 덜고 생활을 돕는 많은 활동들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survival, thriving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되기도 어렵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rom surviving to thriving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오늘 발표를 이어나가는 것은 보다 어떤 총체적인 시각과 보다 총체적인 접근의 중요성과 강조를 위해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환대와 임파워먼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대란 이보교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특히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환대를 실천하기 위해 이보교 운동이 많이 애써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대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두 가지 표현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선 신학자 크리스틴 폴의 표현에 따르면 환대란 making room,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다양한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공간, 상대를 위한 우리 마음의 공간, 또는 관계적인 공간,
가치적인 공간 등 이 공간을 통해서 상대가 전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상대의 존재가 용납되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난 4년 동안은 이런 공간을 많이 잃었던 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서류 미비자들이 실제 가족들과 생이벽을 당하고 심지어 정부가 부모와 어린아이를 떼어놓는 그런 끔찍한 광경도 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미국의 망명을 신청하는 이들도 부당하게 구금이 되는 일도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존재할 공간 자체를 거부당하고 잃어버린 이들에게는 우선 이러한 공간을 되찾고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보교는 센터교회와 후원교회 활동을 통해 공간을 되찾아줌으로써 이웃이 우선 survive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지교회 활동을 통해서 이들이 thrive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한 마련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이 thrive 차원으로 나아간 조금 더 적극적인 차원의 환대의 모습은 여기 그림과 같이 이사야 11장에 매우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극단적으로 다른 개체들이 서로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모습, 바로 다양성이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것이 적극적인 환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거나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기존의 포식자와 피식자라는 그런 권력의 구분이 사라진 곳이고 지배와 권력이 사라진 이 공간에 용납의 공간, 사랑의 공간, 관계의 공간이 다시 대신 채워진 곳입니다. 존재적으로 이들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소는 소이고 여전히 사자는 사자이고 심지어 사자는 여전히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가 동일한 공간에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식을 버리고 채식을 택합니다. 이처럼 서로의 존재를 극단적으로 용납하는 것이 황대의 극단적인 모습이며 이사야가 본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러한 적극적인 환대의 모습, 이 thriving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재료 중 하나는 empowerment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empowerment라고 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help의 개념과 조금 차이를 두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help가 대상을 수동적으로 연상하게 한다면 empower는 대상을 적극적으로 연상하게 하며 대상이 주체가 되게끔 합니다. 그래서 주체와 객체의 구분을 허물면서 불균등한 권력의 균형이 나뉘어지고 좀 더 쉐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empowerment의 핵심이고 목적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thrive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구조적인 역량 또한 갖춰나가는 것이 바로 empowerment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클락선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따금씩 악의 없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난민 출신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가령 백인 봉사자와 난민 출신 주민이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어도 백인 봉사자에게 난민 출신 주민은 그냥 친구라기보다 여전히 난민 친구인 경우가 많고 남들에게 소개할 때도 여기는 내 친구 누구누구야가 아니라 여기는 내 난민 친구 누구누구야 라고 하는 경우도 보면서 그때 정말 그 주민들이 난민 출신 주민들이 상처를 입는 모습을 봤거든요. 혹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름에 클락스턴이라는 곳이 재정착 난민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타주에서 단기 선교를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타주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마치 사파리 구경하듯이 이렇게 돌아본다든지 하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 상대를 진정으로 존중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진정한 환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수혜자와 시혜자가 이렇게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환대는 불완전한 환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empower는 help와 달리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우리가 뭔가 가져야지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위치에 있어야지 나보다 상황이 좋지 못한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덜 분명한 이 임파워먼트 모델에서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도움과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상대방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 이민자 커뮤니티는 좀 더 불안해 보이고 조금 약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복의 운동이 굉장히 파워풀한 이유는 바로 이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끄는 운동이기에 훨씬 호소력이 강력할 수 있으며 같은 이민자로서 어려운 이웃과 더욱 함께 걷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처지이기에 더욱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언어적, 문화적 공감대가 있기에 더욱 기댈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한인뿐 아니라 타 커뮤니티와 연대할 때 더욱 폭발력 또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의 정체성은 약점이 아닌 강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객체라는 의식에 움츠러들 수 있는 이민자들일 수도 있겠지만 당당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사회에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곳에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상의 객체로 보고 약하다고 보는 이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난민이 다들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한 도움의 대상이 아닌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원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로 인해 정말 많은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다들 한 가지 관점에서밖에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난민 청소년들은 본인의 배경으로 인해서 세계 시민성을 내재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을 볼 때도 굉장히 관점도 다양하면서 이들이 보다 폭넓은 시야를 지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다카 청소년들 그리고 드리머 청년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서 정말 하나의 고향을 품기보다는 두 개 이상의 고향을 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에게서 세 개를 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얀마의 소수민족 출신이며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한 학생은 대학생이 되어서 본인이 태어나고 떠나온 태국의 난민 캠프에 여름마다 돌아가서 그곳에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제너레이션이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한 학생이 있는데 올해 미국 시민이 되어서 이제 올해 첫 투표를 한 어떤 그런 감격적인 일도 있었는데 굉장히 미국 정치에 관심도 많고 열정을 가지고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본인이 떠나온 그리고 본인의 가족이 난민이 되게 만든 그런 본국의 정치적 상황에 변화를 일으킨 꿈을 또한 품고 있고요. 시리아 난민 출신인 한 학생은 시리아에서 전쟁을 피해서 요르단에 머물면서 있을 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속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 K-드라마와 K-팝을 통해서 굉장히 큰 위로와 용기를 얻어서 꿈을 품게 된 이야기도 나눠주기도 했고요. 이런 것처럼 리제너레이션의 디아스포라 청소년들은 국가나 문화나 언어 등의 경계나 장벽에 얽매이지 않고 또 틀에 갇히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선을 넘나들면서 꿈을 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피스메이킹이라는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피스메이커란 선을 넘나들면서 다리를 놓는 이들을 일컫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저희는 empower하고자 이제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자 대학 입시 멘토링과 SAT, ACT 과외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들이 꿈을 품고 정말 thrive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계 시민으로서 본인을 바라보고 또한 사회에 기여하는 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가치관 교육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디아스포라 청소년들은 특히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많이 겪기도 하는데
다중적이고 때때로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모호한 정체성으로 인해 이들이 혼란을 겪을 때도 많지만 이들 스스로 바로 이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계 시민으로서 그리고 피스메이커로서의 강점이자 가능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들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환대의 공간이 더욱 확장된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다카와 드리머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에 더욱더 자유롭게 펼쳐질 그들의 가능성에 희망을 두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18년에 예멘인들이 한국에 도착한 그런 상황을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약 500명 가량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표류를 하게 됐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앞장서서 이들을 환대했던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는데 우리는 환대의 정거장을 쉽게 그리고 마땅하게 넘어 지나 그 다음 정거장에 도착해야 한다. 그것은 상생이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거든요. 물론 여기서 환대의 의미가 맥락적으로 제한적으로 이제 환영의 의미로 쓰였음을 고려해도 이 문장이 굉장히 저한테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반에 환영을 통해서 상대를 위한 안전한 공간을 내어주고 서바이빙을 도운 후 그 다음 상대의 트라이빙을 위해서 상생의 정거장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가시는 길을 묻는 도마에게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목적지나 지향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 예수님 그 자체가 그것 자체처럼 마치 천국이 죽어서 언젠가 다들 먼 목적지가 아니라 그 길 위에 서 있으면 경험되는 곳인 것처럼 환대 또한 어떤 목적지나 지향점이라기보다 그 길 자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환대라는 이 길 위에는 환영이라는 정거장도 있고 그 정거장을 지나면 상생이라는 그런 정거장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 갈수록 아마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의 정거장들을 지나게 될 것이고 영원히 끝이 없는 이 길을 계속 걷다 보면 걸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하나가 되어가는 삼위의 하나님의 하나됨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보교와 리제는 결국 같은 환대라는 길 위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30대의 혈기로 겁없이 이 길에 뛰어들었지만 갈수록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종종 겁도 많이 나는데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지난 4년간의 노력에 정말 고생과 수고 너무 많으셨고 앞으로 또 더욱 하나님의 환대의 문화와 공간을 확장하는 데 귀히 쓰임받는 이보교 운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입니다. 네, 우리 김종대 대표님 또 귀한 발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발제 중에 제 마음에 닿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진정한 환대란 주인과 손님의 경계가 정형화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깊이 남았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우리 이보교와 난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잇는 그런 귀한 발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발제에 대한 논찬을 두 분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우리 신기성 교수님과 노영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두 분을 짧게 소개하면요. 신기성 교수님은 현재 헨리 아펜젤러 대학교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또 아스토리아 한인교회 청년 사역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노영환 목사님은 로드아일랜드 제1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시면서 또 신나는 협동조합 대회 협력 이사로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신기성 교수님께서 발제에 대한 논찬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대표님, 난민들과 더불어 사시면서 삶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환대와 임파워먼트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나름의 사용과 때로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 나라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 잠재 자체를 거부당하고 격리되었던 시기가 얼마 전에 있었던 걸 생각하면 이 두 단에야말로
이민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소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존재할 공간을 거부당하고 잃어버린 이들에게 우선 그 공간을 되찾고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나라에 온 낯선 난민들과 그 자녀 세대들을 섬기며 환대의 삶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이보교가 서류 미비자, 다카 드리머,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는 이민사회 전반에 걸친 영역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난민을 직접적으로 도와준 경우는 아마 최근에 한 케이스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 대표님께 많이 배우고 저희가 앞으로 동역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보교 신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보교의 신학에 관한 글을 써보려고 좀 준비하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보교의 신학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보교 신학의 토대가 바로 오늘 대표님 말씀하신 환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환대는 낯선 사람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 내 마음에 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개인이나 교회 단체 같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그 나라를 방문한 낯선 이들, 그들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환대의 개념에서 베푸는 자들과 수혜자들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홈리스 사역이나 단기 선교 사역 등에서 보면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베푸는 사람들과 도움을 받는 사람들 혹은 주는 사람들과 받는 사람들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좋은 의미로 시작한 것이지만 왠지 수직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 같아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나 교회단체가 베푸는 환대도 중요하지만 한 국가가 법적으로 그런 환대의 나라가 되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역시 절실하다고 믿습니다.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면 환대를 받는 사람이 누구에게든 개인에게 빚진 마음 없이 자기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파워먼트는 이민자들 스스로 힘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데까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단순히 베푸는 지경을 넘어 그들이 스스로 드라이빙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렇게 번영을 향해서 가는 길이 모든 이들이 함께 녹아져 하나의 모습만을 갖추는 용광로가 아니라 낯선 이들과 새로운 이민자들이 자기 색깔, 자기 맛, 정체성, 가치관, 자기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이 사회에서 함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샐러드 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적이라는 것은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이 나라가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약 10,000명 정도 되는 조지아주 클락스톤의 작은 도시에서 디아스포라 젊은이들이 오늘도 전 세계를 품고 땀을 흘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2개 이상의 고향을 품고 세계를 품은 젊은이들이 미얀마, 태국,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시리아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 자유롭게 선을 넘나들며 꿈을 꾸고 다리를 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사역과 오늘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논찬을 맡은 노용환 목사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신 교수님께서 먼저 개괄적으로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비한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김종대 대표님께서 진정한 환대의 조건을 갖추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로는 첫째는 리젠 대표님으로서 바쁘게 사역하시는 중에 이민자 보호교회에 오시면서 이 환대받을 귀한 발제 선물을 갖고 오셨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오늘 이 대표님 말씀하신 설교하신 환대 정신에 맞게 손님의 자율권을 잘 행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민자 보호교회 4년의 역사를 잘 정리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아주 적절하게 거침없이 잘 제시해 주셨는데 손님과 주최 측의 경계를 잘 아름답게 허물어준 그런 모델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세 가지로 이 논찬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간직하고 싶었던 말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가장 간직하고 싶었던 말은 환대의 정거장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환대의 정거장 그리고 상생의 정거장입니다. 현장의 언어는 참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난민이라는 말이 너무 낯선 이 한국 땅에서 발벗고 나선 한 선교사님이 남기셨던 이 아름다운 개념을 여기로 갖고 와 주셔서 나누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민자 보호교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아들이는데 귀한 인사이트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모교회 방향 설정에 중요한 포인트를 제공해 주셨는데 성경 말씀입니다. 이 도마의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소개해 주셨는데 이 대목이 향후에 이민자 보호교회 나아갈 방향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로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마의 질문을 제가 보고 좀 성경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서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힌트가 보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길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가는 길을 알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길은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 그 길 위에 서 있으면 경험되는 곳이라고 발제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김 대표님 처음 소개받을 때 들었던 멘트가 인생 자체가 메시지인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그 클락스턴의 그 난민들의 아우성을 듣고 그 길에 들어선 인생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나온 고백 스스로 걸어보시고 내린 그런 결론이기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민자 보호교회 또한 예수님과 하고 동행하다 보니까 그게 길이 됐잖아요. 그게 길이 되었던 지난 4년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과 동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논찬 포인트인데요. 이 발제자께서는 결론부에서 서바이빙을 도운 후에 그 다음에 상대의 드라이빙을 위해서 상생의 정거장을 향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발제의 제목이자 결론인데요. 서바이빙과 드라이빙이 과연 순차적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시작은 서바이빙이어야 되겠고 끝은 드라이빙이 되어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상당 시간이 섞여서 병행돼서 진행될 것 같아요. 일례로 우리가 이제 PTSD 트라우마 치료라고 하죠. 그 트라우마 치료 이런 심리 치료 과정에서는 엄격하게 치료의 순서가 지켜져야 되고 그 치료의 용이성을 위해서 단계를 하나씩 밟아서 나눠져서 진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치료가 아니라 사역이라면 어떨까요? 이민자 사역 운동의 경우에는 이런 구분이 좀 무색할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다고 할 때 우리 사역 혹은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은 분절되지 않는 역사라는 장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민자의 삶과 정황을 들어보면 상황이 혹독하잖아요. 멜팅될 것이냐 아니면 비존재가 될 것이냐 라는 것을 요구받는 사회 구조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생존 욕구로 회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제자께서 순차적이고 선형적인 단계의 인식에 기반하여 서바이벌을 넘어서 트라이빙이라는 비전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발제자께서 좀 부연해 주시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더 풍성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찬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변화는 크리에이티브를 기업들이 어떻게 구현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상품이 창의적인 요소를 더하려면 흡수하거나 모방을 했는데, 인수합병을 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콜라보라는 형태로 상품도 만들고 공연도 합니다. 우리 김종대 대표님께서 섬기시는 리젠하고 이보교 네트워크가 한 방향을 보고 달려가지는 않더라도 서로의 사역을 통해서 상호 보완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헬프가 아니라 임파워먼트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가장 창의적인 지점이 있다면 앞으로 꼭 몇 번은 함께 소망하기로는 지속적으로 콜라보레이션, 이 협업이라는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리젠과 우리 이민자 보호교의 접점, 두 단체를 이어주는 오작교 역할을 우리 다카 드리머들하고 리젠의 난민 형제들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해주셨는데, 이들 세계 시민들에게 앞으로 거는 기대가 큽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싶습니다. 함께 환대의 길 위에서 서로 살리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두 분의 귀한 논찬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논찬을 통해서 우리 발제가 더욱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질문이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우리 김종대 대표님께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진정한 환대 의미에서 대한 환대 의미에 대한 성서적이고 깊이 있는 차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질문은 기독교와 리젠이 함께할 수 있는 실천 과제가 무엇일지 한두 가지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우리 노영환 목사님도 비슷한 또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동대표거든요. 저 다른 공동대표는 저희 와이프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여기서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몇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리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미션이 Empowering Peacemaking Global Diaspora라는 이제 미션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글로벌 디아스포라들이 정말 피스메이커로서 empower 되는 것, 그것이 저희 비전인데 그 비전 아래 세 가지 갈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갈래가 empowerment through education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클락스턴 안에서 주로 하는 활동이에요. 교육 활동.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대학 입시 교육과 멘토링과 더불어서 이런 가치관 교육, 세계 시민 교육도 같이 하고 있는데 또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creating space for conversation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대화와 아이디어와 그런 것들이 나눠질 수 있는 공론장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전에는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이런 공론장 만들기를 같이 해왔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희 그 프로그램이 Advocating for Peace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코리안 디아스포라다 보니까 저도 항상 한반도 평화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페더럴 레벨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코리안 디아스포라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을 때 그러면 유권자니까 어떻게 보면 코리안 디아스포라 유권자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국 한반도 평화라는 이슈는 워낙 미국이 깊게 개입된 문제니까 그러면 우리 유권자로서 우리가 정말 이런 애드보케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애드보케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조지아 주 안에서는 또 이제 이민자들과 그 난민들을 서브하는 그런 단체들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Coalition for Refugee Services Agency라고 해서 그 단체를 통해서 이제 조지아 주 안에서 그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위한 그런 법안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정말 실질적으로 애드보케시 에포트를 함께 이렇게 해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저희가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